자, 최근 조두순에게 복지급여가 월 120만 원이나 지급된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 토픽 순위에도 거의 1위로 이 소식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또 조두순의 복지급여에 관한 뉴스 자료 역시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저와 함께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아까 보셨겠지만 최근 조두순은 국가로부터 복지급여를 매달 120만 원씩 타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법적으로야 어떤 기준치를 만족했으니까 지급이 되는 거겠죠.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평생 남들한테 피해 한 번 안 주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분노와 허탈감이 들만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퇴하고 나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힘든 일과 고된 일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까? 그죠? 근데 저런 사람이 지금 월 120만 원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타먹어 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올 만하죠. 이거를 좀 막아달라. 이게 정말 괜찮은 거냐? 분노와 허탈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경기도 안산시 등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은 조두순 부부는 이제 부부가 같이 받는 액수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에 이른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라는 심사를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자, 만 65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없고 만성질환이 있다라고 또 호소를 했고, 또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호소를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졌다라고 해요. 감안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재취업이 어렵게 되는 상황인데 뭔가 이거는 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받아가는 세목이 다음과 같아요. 기초연금 30만원, 그리고 부부 2인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62만원, 그리고 또 주거급여가 26만원. 이래가지고 다 합치면은 대략 약 120만원 규모 정도라고 해요. 자, 물론 이 월 120만 원이라는 돈을 별로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그거야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하는 직장인들, 근로자들 기준에서나 이 120만 원이 작은 돈인 거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놀고 먹는 사람에게 월 120만 원이 용돈처럼 주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충분히 차고 넘치는 돈이에요.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용돈도 이런 꿀용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현행 법률상 어떤 지급 기준치를 만족을 했으니까, 기준치에 통과가 됐으니까 저런 거를 받아먹게 됐을 겁니다. 물론 이거를 어른들 입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결과를 볼 때마다 뭔가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국민들이 납부해온 세금을 가지고 혜택은 정작 인생을 잘못 살아오고 남들에게 피해를 준 나쁜 사람들이 다 받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정작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국민들은 별로 받아먹는 게 없어요. 뼈 빠지게 은퇴하고 나서도 일을 하는 게 현실이란 말이야. 정작 남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성실하게 살아온 나이든 평범한 우리 주변의 국민들은 은퇴하고 나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를 알아본다든지, 아주머니들은 식당 보조 일을 알아본다든지,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손자 손녀들에게 과자 한 봉지 사주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은퇴하고도. 요즘 아파트 경비라든지 관리사무소에 그렇게 사무직원으로 들어가는 경쟁률이, 아파트 관리소장 같은 게 경쟁률이 그렇게 높다라고 합니다. 고스펙 은퇴자들이 많이 몰린대요. 정년 퇴임한 후에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시대니까, 평생 지금 노동을 해야 되는 시대니까 은행에서 번듯하게 이렇게 진급했다가 나온 분들이라든지 대기업 출신의 분들도 다들 앞다퉈가지고 지금 아파트 경비라든지 관리사무소 소장 자리를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라고 해요. 은퇴 후에 또 이제 직종 자체가 적합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주변, 우리 사회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지급 기준을 만족한다고 주는 것이다. 가난하니까 복지정책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자, 다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 똑같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인데 참전용사들은 저만한 혜택과 수당을 도대체 왜 못 받아먹는 걸까요? 물론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야 이 규정 때문에 저렇다, 저래서 저렇다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매번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규정이 어떻다 이런 소리를 할 거면 이 나라에 정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왜 있는 거죠? 요점은 좀 쉽게 가보자는 거예요. 본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죠. 어떤 지급 규정이 어떻다라느니 이런 딱딱한 소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 복지, 체감 행정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져가지고 괴리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과 기업들이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세금을 납부해 놓으니까 그 소중한 복지기금이 정작 엉뚱한 인간들의 목구멍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2013년 뉴스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이 폐지를 줍고 산다느니 또 나라를 지킨 대가로 한 달에 13만 원으로 연명하고 있다느니 이런 뉴스 자료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쓰러져가는 그런 슬래트 지붕의 허름한 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 자가주택을 보유했다라는 식으로 요즘 정말 그런 신축 원룸이나 고시텔만도 못한 그런 이제 다 쓰러져가는 슬래트 지붕을 가지고 자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뭐 무슨 혜택에서 제외되고 무슨 혜택에서 제외되고 제가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규정이야 물론 차고 넘치게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행정 시스템이라는 게 실제로 국민들 개개인 입장에서 피부로 느껴보면은 현실과 행정 시스템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2019년 10월달 기사입니다. 아픈 아내를 주려고 6.25 참전 유공자인 80대 할아버지가 귤 20개가 들어있는 봉지를 마트에서 훔치다가 적발되었다라고 해요. 야, 이거는 참 제가 오늘 이 영상 찍으려고 아까 기사 자료 정리하면서도 진짜 실제로 제 눈에 눈물이 고이던데. 자, 제가 지금 절대로 부당하게 어떤 감성팔이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을 한번 파악해보자는 거죠. 하급 공무원분들이야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룰을 보다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잘 와닿도록 이거를 정리하고 개혁하고 선을 긋는 거는 정치권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사 자료를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면은 참전 유공자 할아버지들의 이런 눈물겨운 사연들이 수백 가지가 넘게 쏟아져 나옵니다. 국가에서 원래 무슨 연금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최근 국가유공자에 뒤늦게 선정이 됐더니 오히려 이상하게도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과 혜택은 감소해버리는 사례라든지 자 A 혜택과 B 혜택이 중복되니까 하나만 준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빼들어간다든지 뭐 요런 것들 개혁을 해야 되겠죠. 자, 물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이중배상 금지법 때문이다 뭐 이런 슬픈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 그때는 시대적인 특수성이 있는 거죠. 그때야 나라가 막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 10원짜리 하나도 국고에 부족하던 시절, 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았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그렇다고 쳐. 그런 악법이 있었다고 쳐. 그러면 그 이후에 수많은 후임자들, 후임 정치인들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경제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동안 뭘 했던 거죠? 사실상 과거의 유명한 인물을 욕바지로 세워놓고 다들 개혁에는 손을 놔버리고 국민들 돈 주기 싫어가지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동안 역대 정권 동안 전부 다 무임승차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비판은 여야의 구분 없이 모두를 제가 다 까는 겁니다. 그놈의 규정이라는 게 왜 꼭 이상하게 성실한 국민들, 국가라든지 사회를 위해 가지고 희생한 국민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고 엄격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이 복지급여를 월 120만 원을 수령했다, 150만 원을 수령했다 이런 기사 자료는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뭔가 잘못됐잖아 지금. 탁상공론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규정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잘못됐으면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도를 좀 손보고 근본적인 부분부터 바로잡고 고치고 개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군에서 다쳤을 때 군대에 가가지고 다쳤을 때 실력 좋은 외부 민간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좀 받겠다라고 하면은 그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치료비 안 주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뉴스 많이 보셨죠. 이게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정치인들 모두가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유튜버 얼음사이다도 군대를 갔다 온 입장입니다만 군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를 안 주는 저런 기가 막힌 사례는 저도 제 주변에서 직접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부대에 있던 시절에 같은 부대 그 후임병 동생이 군대에서 시킨 작업을 하다가 그 200리터가 넘어가는 기름통에 손가락을 찧어가지고 손이 박살난 적이 있었어요. 그거 실력 좋은 외부 민간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고 치료받겠다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군대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서약서를 받아냈어요. 서약서를. 무슨 서약서냐면 외부에 가가지고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그거 치료비 못 준다. 네 돈으로 치료해야 된다.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시끄럽게 딴소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각서에 사인을 하고 제 후임이 병가를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후임병, 제 동생 그 후임병의 부모님이 그 치료비를 전부 다 자비로 부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 받고 치료받고 다시 군대 복귀해가지고 애가 군 복무하고 나중에 만기 전역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저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후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진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치인들 진짜 전부 다 때려 죽여야 돼요. 이런 거는. 국힘당 애들도 진짜 나쁜 놈들이야. 아무도 이런 거 손을 안 봤잖아. 지들이 권력 잡고 있던 시절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로 지목받는 이재명이 같은 사람들은 허구한 날 청년배당을 하겠다, 국민들에게 현금을 뿌리겠다, 현금 살포를 하겠다, 재벌을 해치시켜버리겠다, 토지배당을 하겠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거물급 정치인인 이낙연 역시 4차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더 두려워요. 여러분, 저런 푼돈 받으면 뭐 얼마나 받는다고 정말로 그 수십만 원 준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의 양심과 표, 미래를 전부 다 팔아 넘길 겁니까? 박수를 칠 겁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절박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쓸 때다가 써야지. 이런 식으로 돈을 탕진해버리면은 나라는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고 그 막대한 국가 부채는 나중에는 우리 청년들, 우리들 스스로가 다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빚을 끌어와가지고 지금 현금 살포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빚들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니까.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쓸 때마다 정말로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국가의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돈을 꼭 필요한 곳에다가 적합한 곳에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지. 흥청망청 엉뚱한 곳에다가 다 이렇게 뿌려대면서 정작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는 형편없는 대우를 당연시하는 거. 그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형편없는 대우를 당연시하는 태도. 빚내가지고 군인이 자기 치료를 대신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